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엔즈라는 S&P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진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화면에 저의 이력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교육하던 PPT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달하는 정보들이 두피문신 시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 전달이 될 것 같고, 두피문신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 전달이 제공될 것 같아서 실제 교육을 하는 PPT를 압축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두피문신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두피문신이라는 것은 S&P라는 약자로 많이 쓰이고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직역을 해보면은 두피 미세 색소 침착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머리카락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 혹은 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신으로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잉크를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탈모가 많이 진행되셔가지고 머리를 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삭발, 헤어라인이 생기면서 반삭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술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있으신데 부분적인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은 그 안에 아주 작은 점들로 찍어서 머리카락에 많아 보이게 하는 흑채 뿌린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피문신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예술 혹은 점유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두피 안에 저희가 미세한 타투 시술로 점을 찍지만 그 점이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점들이 정갈하게 이루어져야지 티가 나지 않는 시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반영구, 그러니까 눈썹 문신 시술보다는 색 빠짐이 덜하고 타투 시술보다는 색 빠짐이 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주기를 2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2년 뒤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1회 정도만 작업을 진행을 해서 리터치를 받으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 꾸준하게 2년에 한 번씩 리터치를 받으시게 되면은 시술 직후의 결과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점을 촘촘하게 한 번에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색소를 두피에다 주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되게 되거나 사람 생활 환경에 따라서 색 빠짐 정도라던가 점의 균일함 정도 같은 것들이 그 사람마다 다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과정을 1차 테스트 작업을 하고요. 2차, 3차, 4차 때 차근차근 점을 쌓아 올려서 머리카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P 관련해서 간단한 기초 이론, 그리고 휴먼렌즈만의 또 차별화된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문신과 두피 문신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 문신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 놓고 그 그림이 시간이 지나서 군데군데 색이 빠졌을 때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바세린을 바르고 랩핑을 해서 그 그림이 최대한 얼룩지지 않도록, 그림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반면에 S&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을 잡고 그 안에 점으로 채우는 점들이 군데군데 빠져도 그 빠진 부분을 다시 점으로 채워서 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점을 쌓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톤이 완성됐을 때 고객님과의 소통 후에 이거를 더 진하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톤을 멈출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어서 충분한 소통 후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점의 크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점의 크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점의 진하기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총 3가지의 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는 이것들을 점의 크기라고도 말씀드리는 업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의 크기보다는 점의 진하기, 점의 농도라고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작업, 그러니까 표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모근 같은 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크기와 농도의 점은 2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1포인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헤어라인 작업이라던가 구렛나루, 남자분들 헤어라인 작업, 남자 여자분들 헤어라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이 헤어라인이 이마와 얼굴이 맞닿는 지점에서 도달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이 그라데이션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 점들을 모든 게 다 2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부작용 사례가 나올 텐데 되게 선 그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맨 끝단 지점 헤어라인부터 한 0.5에서 1cm부터는 1포인트와 2포인트가 적절히 섞여 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 작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고요. 이런 3포인트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라던가 삭발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입체감을 조금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포인트 작업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2포인트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묽어짐 현상이라던가 점이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빠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포인트로 조금 입체감 있는 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 같은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죠? 네, 여성 헤어라인서 이런 식으로 저희 삭발 디자인 그래서 지금 이런 삭발 디자인 시술 같은 경우가 가장 저희 기법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클리어 피그먼트 기법, 점 위에 점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도 다시 그 점 위에 점을 쌓아가지고 톤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톤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선명한 점을 남기는 롱래스팅 도트 기법도 저희가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간단한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작업을 어떻게 공업판에 진행을 하고 차수별로 점이 쌓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업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베이직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게 되는 2포인트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1포인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체감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3포인트 작업을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점의 밀도와 압이 균일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점을 균일하게 찍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점은 좀 진하게 찍히고 어떤 점은 조금 연하게 찍혔을 때는 얼룩이 생기거나 부자연스러움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점을 균일하게 찍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점이 균일하죠. 균일하고 밀도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1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3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부터가 다르죠? 이렇게 처음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밀도와 압이 균일해야 되는데 되게 균일하게 잘 잡혀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고객님 정수리에 모든 점들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2차 작업, 다음번에 손님이 오셨을 때는 조금 더 사이사이에다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 간격을 좁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작업 진행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이 겹치지 않고 최대한 사이사이에 넣어서 밀도를 좁혀서 톤을 한 단계 진하게 보이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머리카락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톤 더 진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저희 이제 클리어 피그먼트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클리어 피그먼트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점이 들어갈 데가 없는 상태일 때 위에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더 촘촘하게 점을 찍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점이 너무 뭉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곰팡이 쓴 것처럼 보이게 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과 점 사이에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더 이상 밀도를 좁히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의 밀도에서 한 번 더 위에 덮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점묘화처럼 점이 균일하게 쌓아 올려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조금 묽어지거나 빠진 점들은 그냥 무시하고 덮는 게 핵심인데요. 진하게 남아있는 점들은 피해주고, 묽어지거나 톤이 빠진 점들은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점들을 입혀서 자연스럽게 덮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점 위에 점을 쌓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계셔서, 근데 일반인 분들은 점 위에 점을 덮으면은 점이 겹치거나 뭉치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지금 방금 작업한 거는 점 위에 같은 밀도랑 일정한 압으로 피하지 않고 덮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끼리 뭉쳐있는 현상보다는 그냥 점이 오히려 균일하게 있으면서 한 톤이 더 진해지는 작업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해서 고객님의 두피 문신의 완성도를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SMP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점의 표현 방법, 그리고 점을 한 층 한 층 쌓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정보와 디테일한 교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